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선관위는 특정 지역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열렬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장악한 조직으로 정상적 헌법기관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이 심각한 문제를 직시하라고 촉구한 전직 선관위 공무원 배명수 도시산업개발대표의 통렬한 지적을 열흘 전쯤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선관위에서 사무관을 지내 선관위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배명수 대표가 다시 선관위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자유우파 시민들은 선관위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어느 국가기관이 저렇게 오만하며 어느 공무원들이 저렇게 국민의 요구에 무심할까? 어느 국가기관이 저렇게 혈세를 낭비하며 어느 공무원들이 저렇게 국민을 바보로 취급할까? 어느 국가기관이 저렇게 국민 참정권을 찬탈하며 어느 공무원들이 저렇게 간이 배밖에 나왔을까? 이런 울분이 치솟는다고 탄식했습니다. 배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선관위는 대법원 등 법원과는 만수산 드렁칠이 얽힌 것처럼 얽힌 유착구조이고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선거 때문에 선관위에 꼼짝도 할 수 없는 구조이며 대통령도 검찰, 경찰도 선관위 문제점을 바로잡을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면서 지금 한국은 60, 70대 자유우파 시민이 안 나서면 나라가 망한다. 어쩌면 자유우파 시민이 목숨 건 가두투쟁이라도 벌여야 하는 날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명수 대표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관위가 선거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위법령인 선거관리 규칙도 상위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만들고 검경 수사도 겁 안 내고 집권 여당을 만만하게 보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두려워하는 것에 자유우파 시민은 뭐 저런 게 다 있나 하면서 속이 시커멓게 탄다. 어느 국가기관이 저렇게 오만하며 어느 공무원들이 저렇게 국민의 요구에 무심할까? 어느 국가기관이 저렇게 혈세를 낭비하며 어느 공무원들이 저렇게 국민을 바보로 취급할까? 어느 국가기관이 저렇게 국민 참정권을 찬탈하며 어느 공무원들이 저렇게 간이 배밖에 나왔을까? 자유우파 시민은 선관위만 생각하면 이런 울분이 용솟음 치는 것이다. 왜 선관위는 일반적인 국가기관의 모습이 아닐까? 이들도 엄연히 국가공무원이다. 국민에 대한 봉사의 대가로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국민의 종인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명수 대표가 지적하다시피 선관위도 분명히 우리 국민 혈세에서 봉급을 받는 이른바 공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은 보면 정말 간이 배밖에 나와도 한참 나왔죠.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선거관리 문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는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특혜 채용 의혹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수사는 또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국가기관에서 선관위에서 벌어졌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특혜 채용, 불법 채용이 공공연하게 문재인 정권 동안에 내내 벌어졌던 저런 일들이 어느 국가기관에서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선관위는 자신들은 대한민국의 취해법권 지역에 있다고 오만 방자하게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공공연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이 나온 김에 검찰 그리고 경찰은 선관위 특혜 채용 수사 철저히 해서 모조리 다 잡아넣기 바랍니다. 저런 짓들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어디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과 경찰에 다시 한번 선관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분명하게 지금 강조하는 바입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대통령은 종들 중에서 제일 높으니 청지기나 집사쯤 되겠다. 그러나 선관위는 청지기가 지휘를 못하는 종이다. 청지기가 지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종집단이 있는데 그것은 대법원과 국회다. 국민의 종이면서도 엄청 뻣뻣한 종인 대법원은 선관위와 얽히고 설켜 있는 사이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을 누리리라 이거다. 형식적이나마 대법원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이고 각급 지역선관위 400여 곳의 위원장은 지방법원 법원장이나 부장판사나 고참판사들이다.
결국 선관위는 전국의 판사들과 한 식구인 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개선 안 되고 있어요. 소위 현직 법관과 선관위의 겸직구조,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고 각 지방선관위위원장도 모두 각 지역의 판사들이 같이 겸직하는, 그러면서 판사들은 사실상 선관위에 모든 걸 맡기고 이른바 이 선관위위원장 수당이나 챙겨 먹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좀 아주 거친 표현입니다만은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이든 각 지역선관위원장이든 맡고 있는 법관들이 뭐 그래 대단한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가서 회의 참석 수당이나 받고 또 매월 판사가 받는 봉급과 별도로 선관위원장을 맡으면서 받는 수당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인 모양인데 그거나 챙겨온 게 지금까지 구조 아닙니까? 우리 정직해집시다. 무슨 대한민국의 지금 법관들 중에 선관위 자리 같이 차지하면서 대단히 공명선거, 공정선거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갖고 일하는 판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역대 중앙선관위원장들이 해온 짓들을 한번 보세요. 그게 무슨 명색이 대법관들입니까? 정말 선진국 같으면 판사하고 벗어도 벌써 벗어야 될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명수 대표의 지적을 계속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팁을 하나 주자면 이름 있는 로펌보다 선관위 공무원한테 민사나 형사사건을 부탁하면 판결이 훨씬 낮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로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그만큼 둘이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다. 즉 판사들하고 선관위가 이렇게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는 안 되지만은 로펌에 맡기는 것보다 선관위에 부탁하는 게 재판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럼 선관위는 법관만 한 식구인가? 아니다. 또 다른 청직이 말을 안 듣는 종이 있다. 아까 말한 국회의원이란 종이다. 이 종은 뭉쳐다니는 게 특기인데 머리는 안 좋은 게 입만 까졌다. 그런데 선관위란 종한테 꼼짝을 못한다. 워낙 선거법과 정당법이 까다롭고 촘촘해 뭐든 엮어서 법관한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관들은 선관위와 만수산 드렁치기 아닌가. 국회의원이란 종은 국민의 종 중에서 심부름꾼 종이다. 국민들이 만만하게 부려먹어야 할 종이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은 주인인 국민이 선관위가 나쁜 짓을 하니 살펴보고 포도청에 고발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주인인 국민보다 같은 종이지만 선관위를 더 무서워하는 거다. 대통령은 일반적인 모든 종을 지휘할 수 있는 청지기 종이다. 무엇보다 포도청을 지휘할 수 있어 제일 힘이 있어 보이는 종이다. 그런데 너무 눈치를 많이 본다. 자기 안위를 너무 챙긴다. 선관위가 나쁜 짓을 했단 걸 알아도 선관위와 한 식구 같은 법관들과 선관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국회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 오히려 자기 모가지가 위험하다. 자, 대통령이 이럴진데 대통령 지휘를 받는 검경은 말해 못하리요. 이 빗나가고 있는 종 선관위를 진정한 국민의 종으로 환복시키기 위해선 언론과 여론뿐이다. 이건 좌파 우파를 떠난 이야기다.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이다. 이게 잘못되면 국민은 종이 되고 부정선거 카르텔이 주인이 된다. 좌파나 우파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 여론과 언론은 동전의 양면이다. 누가 앞인지 뒤인지 모르지만 한쪽이 거세게 나오면 다른 쪽도 따라가게 마련이다. 어차피 자유우파 시민이 목숨 건 가두투쟁이라도 벌여야 하는 날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겠다. 모두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있어야 할 듯하다. 지금 한국은 60, 70대 자유우파 시민이 안 나서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전직 선관위 공무원, 전직 선관위 사무관 출신인 배명수 도시산업개발대표가 선관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는 최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와 관련된 발언 및 행동 등으로 자유우파 시민들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발신했습니다. 한동훈은 더 이상의 친좌파적 행태와 여의도 화법을 자제하고 5년간 문재인의 국가 파괴에 맞서 힘들게 싸워온 자유우파 시민들부터 챙겨야 한다. 지금 자유우파 시민들이 뿔이 많이 났다. 선거철일수록 자기 편부터 먼저 신경 써야 투표소에 몰려나가 표가 왕창 나오지. 표 안 나오는 쪽에 백날 기웃거려봐야
실제로 몇 표 나오지도 않는다. 검사만 하다 벼락 출세한 것도 좋고 문재인 때 자유우파 인사를 무더기로 구속시킨 것도 좋다. 그러나 자유우파 시민의 덕으로 정권을 잡았으면 자유우파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한동훈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걸 적극 찬성하고 5.18 사태 진실규명에 노력하는 신문인 스카이데일리를 시의원에게 배부했다고 인천시의회 의장을 징계회부했다. 이는 자유우파 시민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는 행위다. 한동훈은 자유주의 우파와 사회주의 좌파 중 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유주의 우파의 입장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깊이 있게 볼 줄도 알아야 한다. 도대체 좌파인지 우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힘당을 접수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자유우파 시민의 우려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배 대표가 말한 마지막 문장, 도대체 좌파인지 우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힘당을 접수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성향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최근 좌파신문인 한겨레의 심상정 인터뷰가 실렸는데 아주 묘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겨레 심상정 인터뷰가 실렸는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부정선거를 획책한 정황을 알려주는 언급이 있습니다. 당시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유시민이 심상정을 찾아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에서 160석은 무조건 넘고 경우에 따라서는 180석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시 여론조사는 여야가 박빙으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에서만 160 내지 180석 압승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말인데,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프로그램 세팅 조작에 의해 당시 부정선거를 사전에 획책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을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유시민의 이른바 예언이 이후 적중하면서 이것이 유씨 혼자의 생각이었는지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궁금했는데 이 예언이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서로 공유한 것이었군요.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에 부정선거, 조작선거를 기획하고 이 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중요한 내부 정언이 나온 셈입니다. 이렇게 민경욱 전 의원이 심상정의 한겨레 인터뷰와 관련돼서 밝혔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석연치가 않네요. 총선 벌써 몇 달 전에 민주당 안에서는 자신들이 압승할 거라고 공공연하게 자기들끼리는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한다 이런 거는 없었던 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이재명 헬기 이송과 관련돼서 잇따라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이 119 응급의료헬기 이른바 소방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그러니까 병원을 옮기면서 헬기 이용 특혜 논란과 지역병원 홀대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에 대한 시민단체와 의료계 줄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는 8일 소방청 헬기 전원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비롯해서 허석권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소방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상종 단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응급의료법 11조를 근거로 의료기관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부산대병원은 병원 자체가 최상급 의료기관으로 적절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를 이송한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최종 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 측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응급수술 등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 대표의 가족 내지 민주당의 외압에 의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청과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법령에도 없는 410km 헬기 이송을 헬기 조종사에게 지시한 것 자체가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사회를 비롯해서 서울, 대전, 광주 등 각 지역 의사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잇따라 나왔고 고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과 변성윤 평택시 의사회장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정청래 의원을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 의사들은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동원해 이송을 요청한 건 의료진에 대한 명백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재명 대표 등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민성기 교수가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사법 처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이재명의 헬기 이송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번에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이 잇따라 들어간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리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